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2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다음에 농업 서비스, 그러니까 곡물 가공,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짜는 거죠. 오일시드, 종자유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비즈니스가 어땠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수치로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쭉 나눠서 여기는 보면 YOY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와 이번에 2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수치가 떨어졌죠. 분기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상반기, 그러니까 YTD라고 하는데요. 1월부터 6월 31일까지 비교를 하면 전년도 전반기, 1분기, 상반기보다 이번 상반기에 훨씬 일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아처 데니얼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제가 이제 해놨죠. Extremely strong performance예요. 그러니까 언제? First half. 그러니까 전반기에 지금 작년보다 굉장히 일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가를 했대요. 전년도 상반기를 능가를 하는 실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와 북미 얘기를 여기서 이제 나누어서 해주는데, 지금 남미에서는 굉장히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마진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금 아처 데니얼스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어디다 했냐면 아르헨티나 쪽에 이제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조금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좀 키운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곡물을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남미에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전년도 동기 대비 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웃기죠. 낮았던 이유가 사우스 아메리카 공급자, 그러니까 남미 쪽의 공급자가 너무 이제 일을 잘해가지고 북미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남미 쪽에서 일을 잘했으니까 자기 쪽에 북미 쪽이 일을 조금 못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자, 스트롱 푸드 오일 디맨드가 굉장히 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용유의 수요가 굉장히 컸다.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에 대한 볼륨, 그런 뭐 수요, 요런 게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 이렇다는 건데, 지금 아처 데니얼스에서도 이 바이오퓨얼에 대한 그런 수요를 굉장히 나중에는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이 도메스틱 푸드 오일, 그러니까 식용유와 바이오 디젤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ooking ahead for the third quarter, 그러니까 3분기를 좀 예상을 해보건데, 지금 오일시드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사우스 아메리카 쪽이랑 남미 쪽,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굉장히 곡물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와 동시에 바이오퓨얼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3분기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탄수화물 쪽 솔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쪽도 사실 지금 전년도 동기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긴 좀 약세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탄수화물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게 녹말, 그 다음에 이제 감미료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벤티지 콘 프로세서, 그러니까 콘 프로세서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옥수수에서 이제 기름을 또 짜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매출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이오 에탄올의 그런 게 그 재고량, 그 다음에 마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북미 쪽에서 그 녹말과 감미료 쪽이 지금 delivered volume,
그러니까 딜리버드 볼륨이라고 하면 우리가 판 양이겠죠. 판 양과 그 다음에 마진은 전년도랑 비슷했습니다. 뭐 북미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분기에 이쪽 비즈니스가 네거티브리,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은 우리의 공장 중에 하나가 지금 언플랜드, 예상치 못하게 멈췄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콕 집어서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벤티지콘 프로세서에서 생산을 하는 그 바이오 에탄올 있죠? 에탄올에 대한 그런 마진이 전년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바이오 퓨얼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생산자들에 한해서 미국에서 $50밀리언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기저효과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0밀리언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이번 해에는 이런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비즈니스에서는 첫 번째 원인이 공장이 멈췄다. 두 번째, 벤티지콘 프로세스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의 마진이 떨어졌다. 세 번째, 작년에 받은 $50밀리언의 기저효과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요 비즈니스에서는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 솔루션, 탄수화물 솔루션이 안 좋았던 이유는 요 세 가지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트리션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비즈니스죠. 누트리션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세그먼트 오퍼레이팅 프로핏, 여기 영업이익이 여기도 지금 떨어졌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요거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먹는 유산균도 생산을 하고요. 뭐 가축용 사료, 애완동물용 솔루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뭘 포함을 하느냐? 플레이버스라는 이제 향미 증진 재료를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근데 요게 좀 제가 지금 굉장히 설명하기가 애매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자, 시트러스 향 있죠? 우리 시트러스 향이 무슨 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시트러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non-dairy, 그러니까 유제품, 그 다음에 비유제품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뭐 fruits and berries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풍미, 이게 뭐 향미 증진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콜라에 들어가는 게 뭐랄까요? 스윗 브라운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갈색 설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바닐라 프로덕트, 그 다음에 맥주를 들어갈 때 하는 뭐 밀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누트리션인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above all taste, 그러니까 맛을 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누트리션 쪽에 이제 들어가고, 뉴트리션을 그러니까 굳이 나누어 보자면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는 이런 영양 쪽인 거,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유산균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유산균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플레이버스 있죠. 향미 증진제를 굉장히 얘들이 아처 데니얼스가 앞으로 매출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결국 이 결과를 보자. 이번 분기가 어땠냐? 자, significantly lower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다 안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상을 하는 거는 flavors, 그러니까 향미 증진제 쪽이 굉장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로스 엔진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음료를 만드는 고객들이 무슨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료에 대한 것들이, 음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향미 증진제를 많이 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매출이 이제 추후에 발생을 할 거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의 그런 플레이버스를 쓸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 좋았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자, softening of demand for plant-based protei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배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육, 요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배양육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고기를 그러니까 소를 키우지 않고 뭔가 이제 실험실에서 그런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얼터너티브 미 시적인 대체육은 뭐냐면 콩 같은 걸로 고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서 우리가 요 영양 쪽 비즈니스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추가적으로 현재는 지금 헬스 앤 웰리스,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 쪽을 책임지는,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에 굉장히 미미하게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뭐랄까요, 글로벌 풋프린트, 글로벌 쪽에서의 굉장히 익스펜션 오퍼튜니티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이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세그먼트를 한 번에 쭉 보면 다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일단은 그 오일시드와 곡물 가공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 상반기를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좋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좋았던 건 딱 여기에서만 좋았습니다. 나머지 3개, 탄수화물, 누트리션 다 안 좋았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글로 적어놨는데 뭐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2분기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6빌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6 찍혀 있죠. 이거 지금 요거랑 비교를 하면 QOQ죠, 그죠? 분기 비교. 그다음에 요거랑 비교를 하면 year on year예요. 전년도 동기 대비. 근데 다 1725보다 낮죠? 1849보다 낮죠. 그래서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뭔가 좀 비교를 해도 좋은 비교가 안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한 건 뭐냐면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건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주가가 안 떨어지는지. 자, 그래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지금 뭐 어닝 퍼 쉐어 EPS가 있죠. 여기 어닝 퍼 쉐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2.15에서 1.89로 EPS 떨어졌고요. 영업이익도 1840에서 1525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투하자본 이익률, 그 다음에 에비타가 이제 좀 좋게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번 분기가 아니라 트레일링 4Q예요. 그러니까 TTM이겠죠. 트레일링 12months. 과거 12개월을 봤을 때는 그보다 좀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건 좀 참고를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얘네들이 일단 2분기 동안은 사실 많이 이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그 와중에 뭘 이제 했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캐피탈 익스펜디처 했다. 얘네들이 이제 저번 분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 자동화를 함으로써 약간 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의 이용도 줄여서 약간 환경도 생각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 꾸준히 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배당금 0.5빌리언 달러 또 줬습니다.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했어요. 1.0빌리언. 그래서 일단은 뭐 얘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던 기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 예상되는 설비 투자 비용은 1.3빌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공장 자동화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제 항구들의 그런 확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 이제 말미에 투자자, 이제 IB 쪽에서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많이 와서, 뭐 오는 건 아니죠. 전화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이 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어보죠. 자, 지금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에서 기존의 6%에서 7% 되는 가이던스를 지금 7%대로 올렸습니다.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처 데니얼스에서 바라보는 매크로는 어떻습니까? 거시경제는 어떻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아처 데니얼스가 예상하고 있는 하반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처 데니얼스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제 물어보는데 대답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1분기 상반기에 우리가 굉장히 정말 실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있을 그런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픽업을 했대요. 뭐냐면 크러쉬 마진이 쭉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러쉬 마진, 우리 곡물을 가공해서 얘네들이 매출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마진 이제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휴지 크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굉장히 많은 볼륨의 각 작물을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쪽에 암만 해도 인건비가 싸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이 곡물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마진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바이오퓨얼 쪽은 좀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바이오퓨얼이 점점점 많이 사용될 것이고 여기서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미국 경기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와도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곡물 뭐 가공해서 이것저것 팔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와도 그렇게 우리의 매출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아까 계속 이제 강조했던 이 뉴트리션 쪽이 있죠. 영양 쪽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플레이버스, 그러니까 향미 증진료가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료수에 지금 비즈니스에 쓰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 음료 쪽에서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그래서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IB에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지금 경영진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이제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침체가 와도 야, 이거 우리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잘 미국의 소비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망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경영진에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가이던스를 올렸고 그런 또 이유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매출 결과가 2분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영역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전년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지난번 동기 대비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주가 봅시다. 주가는 이제 전체 차트예요. 전체 차트였고 이만큼 내려왔다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아처 데니얼스가 곡물 가공의 이제 ABCD 그 네 가지 이게 거의 독점 기업 중에 하나이고 50년 이상 된 기업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이 회사의 평판이 나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의 뭐 매수라던가 매도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요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분기 실적 나온 것 중에 세 번째 이제 기업의 분석을 마쳤는데 저는 또 요걸로 끄고 아침밥을 먹고 또 이제 틈틈이 준비를 해야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이제 공유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보면 뭐랄까 그 스타트업 기업들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기업들은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근데 이런 게 건강한 기업들 이런 사실
사람들이 잘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것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좀 링크도 좀 공유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다음 기업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